자, 시드니 동네 분석 2편, 체스우드 2편입니다. 지금부터 체스우드 하이스쿨부터 체스우드 초등학교를 거쳐서 체스우드 스테이션까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1학년 이상 되는 학생들이 호주에 오면 호주 아이들이 있는 정규반에 바로 들어가진 못하고요. 주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특히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즈나 멜번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IC 센터로 먼저 보내져서 보통 2텀,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한 6개월 정도, 한 학기 정도죠. 한 학기 정도를 그 정규 과정이랑 영어 집중 과정이랑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2텀이 지나면 이제 호주 아이들이 있는 정규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특히 체스우드 같은 경우는 이 IC 센터와 지금 정면 우측에 보이죠. 이 하이스쿨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활동 같은 건 도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지금이 막 이제 오후 3시가 지나는 시점이라서 하교하는 학생들이 좀 학교 앞에도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시드니에서 가장 그래도 교통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주거지와 교통이 같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또 생활 편의시설인 쇼핑센터도 너무 근접한 거리에 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조교하고 오시는 분들이나 뭐 상사 주재원, 뭐 공간에서 이렇게 파견 오시는 분들이 자녀와 함께 올 때 이 학교가 많이 선호되기도 했었고요. 저 아래쪽으로는 뭐 아주 넓은 운동장도 좀 보이고 하는데 나무들이 조금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길 따라 쭉 가면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요. 체스우드 초등학교가. 지금 이 학생들 보이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한 6학년 정도 되면요. 집이 아주 가까우면 학교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오지 않고도 하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학교 주변에 혹 뭐 이런 좀 위험 요소가 좀 있다거나 이러면 뭐 대부분의 학교 교장님 선생님들은 부모님이 반드시 와야만 초등학생은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픽업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유닛이라고 호주에서는 불리는데요. 뭐 미니 아파트라고 해야죠. 한국으로 치면 빌라 같은 거에 가깝겠네요. 네. 이 정도가 최근에 이제 이 체스우드 인근이 워낙 렌트비가 높은 게 제일 큰 단점인데, 최근에는 렌트비가 좀 많이 내려서 500불대도 방 2개의 이런 유닛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유닛이 정확하게 정면에 보이는 체스우드 초등학교와 조금 전에 지나왔던 체스우드 하이스쿨 딱 그 중간에 있어요. 두 학교는 뭐 거리가 100m도 안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큰아이는 7학년 이상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이다라고 하면 이 체스우드 인근에 있으면 두 자녀를 다 걸어서 이렇게 등하교 시킬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지금 뭐 넷볼 클럽이랑 뭐 풋볼 클럽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안내문도 있고요. 자, 조금 빨리 가볼게요. 정면에 보시면 이제 아주 고층 빌딩도 이렇게 보이죠. 예, 저런 아파트들은 짐이나 스파, 사우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렌트비가 좀 더 높은 편이고요. 작은 건물, 그 푸른색 작은 건물 보이시죠? 그리고 정면에 또 회색 건물 한 6층쯤 되나요? 저 건물에는 이 하이스쿨이랑 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특히 체스우드 하이스쿨, 체스우드 초등학교가 워낙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저 건물 안에는 많은 그 코칭 스쿨, 한국으로 치면 학원이라 그러죠. 예, 학원들도 호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체스우드 초등학교 다니다가 브리스번으로 이사를 갔는데, 갔더니 이제는 공부를 너무 많이 안 시켜서 너무 좋다고 할 정도로 예, 호주도 지역에 따라서 또 공부가 빡세게 이렇게 또 시키는 지역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저기 육교예요. 네, 이 횡단보도로 건너도 되는데 특히 아침 시간에는 또 조금 부모가 그 함께 오지 않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하이스쿨 학생들 중에는 보통 선생님들이 저 육교를 이용하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지금 한 50m만 가면 보여요. 체스우드 스테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셨던 그 학교까지 이 체스우드 스테이션에서, 그리고 지금 좌우측에 보이는 이런 많은 아파트들에서 체스우드 하이스쿨까지는 뭐 기껏해야 5분,
뭐 7분 이 정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위치적으로는 너무 좋죠. 지금 소음은 안 들리는데요. 음성을 처음에 같이 했다가 이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시 음성 작업을 하게 됐는데, 예, 그냥 이렇게 소음 없이 보니까 아주 길이 조용해 보이는데 오늘 사실 오후가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예, 앞에 가는 초등학생 꼬마들 이렇게 교복을 입고 있는데, 보통 복장은 항상 호주 학교들 거의 대부분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꼭 교복을 입게 하고요. 신발도 주로 검정색 계통의 구두나 이런 걸 신게 하는데, 가방은 조금 뭐 자유스럽게 너무 튀는 색깔만 아니면 또 허용을 하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면 인터체인지라고 나오죠. 예, 여기가 왼쪽에는 전부 버스 정류장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한 3개 이상의 전철 라인이 또 함께 들어오거든요. 사실 호주에서는 이 지하철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요. 트레인이라 그래요. 기차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기차가 다운타운을 빼면 다 지상으로 다녀요. 지금 오른쪽에 이제 아마 예, 기차가 들어오죠.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서만 지하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저렇게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트레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뭐 이런 큰 역사 건물, 체스우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큰 스테이션 건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쇼핑센터와 같이 겸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아래쪽에는 각종 뭐 상점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아직 이것도 지하는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보시면, 예, 이 건물이 자연 채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가 상당히, 예, 뭐 비는 피할 수 있는데 아주 밝아서 좋아요. 왼쪽에 보시면 방금 지나갔는데 브레드탑이라고요. 요즘 예, 브레드탑 호주에서 꽤 핫한 빵집이에요. 프랜차이즈인데 곳곳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의 파리바게트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체스우드 스테이션입니다. 지금 개찰구가 보이죠? 네. 다시 저희가 돌아서 네, 그 인터체인지에서 위로 한번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체스우드 메인 도로라고 하는 빅토리아 에비뉴예요. 이 빅토리아 에비뉴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한국의 백화점 몇 개 합친 것보다 더 큰 쇼핑센터가 있는데, 왼쪽에 방금 지나갔었는데 뭐 케미스트 하우스라고 웨어하우스라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보다는 오히려 더 저렴하게 건강보조식품 같은 걸 또 구입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큰 건물이 웨스트필드라고 하는 체스드에도 있고 뭐 혼스비에도 있고 맥쿼리에도 있고 뭐 이렇게 지역별로 권역별로 한국으로 치면 구 정도 단위마다 이렇게 아주 대형 쇼핑 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좌우측이 대부분 은행들이 제일 많고요. 이제 정면에 보이는 큰 건물이 더 컨커스라고 하는데, 뭐 저기에는 체스우드 도서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티어터도 있고, 그리고 뭐 아트 센터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오케스트라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고, 그렇게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마 스테이트 주립 도서관 다음으로는 시드니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아마 이 체스우드 도서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학교 마치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 도서관으로 와서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과제들 같은 것들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체스우드 동네 학교에서 스테이션까지 어떤 분위기인지를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직접 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주에 있는 어떤 학교를 볼 때는요, 그 학교 웹사이트를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그 각 학교들의 나플란이라고 하는 성적이 있는데,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교 웹사이트에는 자기 학교 자랑거리라든지 장점만 보통 얘기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뭐 성적이 안 좋은 학교는 우리 학교는 이렇게 성적이 안 좋습니다라고 그 학교 웹사이트에 제시를 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 호주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이 마이스쿨
보시면 myschool.edu.au 이 안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열고요. 여기에 제가 체스우드라고 한번 쳐볼게요. 체스우드 치면 여기 체스우드 하이스쿨이 있죠. 예, 뉴사우스 웨일즈가 맞고요. 그럼 체스우드 하이스쿨을 열면 이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돼요.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살피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 막대 그래프만 한번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호주 전국에 있는 학교를 4등분으로 나눴다고 봤을 때요. 하위 25%, 중하위 25%, 중상 25%, 상위 25% 이렇게 4분위로 나눴다라고 하면 이 체스우드 하이스쿨이 바로 이 파란색입니다. 즉 이 체스우드 하이스쿨은 상위 25% 안에 이 학교 재학생이 52%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만약에 이 파란색이 전부 브라운 색깔처럼 25, 25, 25, 25 된다 그러면 딱 전국 평균인 거죠. 그러나 이 체스우드 하이스쿨은 굉장히 지금 학업적으로 좀 뛰어난 학교라고 볼 수 있죠. 호주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학교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갈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조교하고 올 때는 이거를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으면 보통 뭐 호주에 와서 엄마랑 함께 와서 한 1년, 2년 생활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환경에 얼마나 좀 더 나은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주안점을 두실 수 있는데 만약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호주에 조교학을 온다. 그리고 호주에서 뭐 한 1년 있다가 돌아갈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 그러면 호주 대학까지 가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이 성적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주 대입 제도에서 자기 내신이 바로 학교 성적하고 가미돼서 전체 에이타라는 성적의 절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다음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매년 10월에 치는 호주 고3들이 매년 10월에 치는 대입 수능 성적 50%에 내신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내신 50%는 그 학교의 내신인데 그 학교 수준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한국의 시골 학교 내신 3등급과 뭐 강남에 있는 우수한 학교의 내신 3등급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한국에 있는 몇몇 대학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수한 학교에 있는 3등급 아이를 더 선별하려고 하잖아요. 호주는 아예 그게 성적 반영될 때부터 점수를 다르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의 수준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학교에는 지금 비율이 남학생들이 좀 꽤 많은 편이네요. 인근에 여학교, 지금 여기는 남녀공학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남학생, 여학생 같이 있고 공립학교고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고요. 인근에 여학교가 좀 있다 보니까 예, 남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보통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은데요. 하나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Language Background Other than Englis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정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비율. 그러니까 호주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들도 이 조사에서는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 학교 다닌다라고 하면 여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거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뭐 한국말이 많이 어설프고 하더라도 어쨌건 저쨌건 저희 집에서는 저랑 집사람이랑 우리 뭐 큰아이 뭐 작은 아이도 한국말 알아듣긴 하니까요. 한국말을 쓰니까 여기 80%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이민자라는 그러니까 호주에서 다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민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80%가 다 아시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남유럽이나 동유럽도 영어 안 쓰잖아요. 영국 빼고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 영어 안 쓰고 거기에서 온 아이들도 여기에 속하겠죠.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동네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동네 선정이 된 다음에 어떤 학교를 살펴볼 때는요.
이 myschool.edu.au에 들어오셔서 그 학교 이름을 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자료들을 좀 살피면 대략 그 학교가 어떤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플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게 3학년, 5학년, 7학년, 9학년이 되면 호주에 있는 모든 학교 재학생들이 시험을 치게 해서 그 성적 다차를 이 사이트 내에 이렇게 공표를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호주 엄마들도 이거를 학교를 옮길 때나 학교를 선정할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적만 가지고, 이 비율만 가지고 학교를 절대적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모든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고, 성적이 나쁘다고 무조건 나쁜 학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학교를 평가하는데 성적은 그 학교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호주에 오셔서 정말 이제 렌트를 구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제 제가 그 시드니 권역별로 나눠놓은 체스우드 지역, 시드니 동네 분석에서 체스우드 지역을 여러분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렌트를 찾아 나선다라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서치를 해나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서 domain.com.au를 치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domain.com.au.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말고도 또 realestate.com.au도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아마 domain.com.au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써보니까요. 근데 렌트 물건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 프로퍼티 올라오는 게 뭐 거의 한 90%는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 한쪽만 쓰셔도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렌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사실 게 아니고 렌트니까 렌트를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채수들을, 아까 제가 지역들 말씀드린 거기에서 이제 채수들을 치시면은요. 네, 여기 제일 위에 있네요. 그리고 그냥 하면 이제 뭐 아까 그 호주의 주거 형태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우스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유닛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정말 많이 있으니까 먼저 필터를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뭐 가격 레인지를 굳이 정하지는 말고요. 나는 일단 아파트, 아파트에 이제 그 유닛도 아파트에 속하니까요. 이렇게 정하시고 뭐 가격대를 굳이 정하셔도 돼요. 정하셔도 되는데 아직 그 서치하는 단계에서는 도대체 이 지역이 렌트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은 설정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방은 2개를, 베드룸을 2개를 딱 정하고요.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두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더 있나요?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발코니가 있는지, 꼭 가스가 들어오는지 서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이제 이렇게 쭉 뜨잖아요. 뜨면 여기 쭉 보시면 방 2개, 욕실 2개, 주차장 하나 해서 주에 890불. 굉장히 높죠. 시드니에서 조기후학기로 가장 렌트비가 높은 지역이 거의 뭐 체수드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방 2개짜리가 체수드 인근에 108개 정도, 아주 아파트가 많은 동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대략 한 675불 정도가 중간 가격대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층 아파트들은, 이건 지금 봐도 뷰가 아주 높은 지역이잖아요. 이런 고층 아파트들은 렌트비가 좀 높은데요. 이쪽 보시면 여기도 좀 적정하고요. 제가 보통 조기하고 오신 엄마들이 이런 고층 아파트보다는 유닛이 조금 더 나으실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이제 뭐 아파트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미니 아파트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방 2개, 욕실 2개, 주차장 하나. 보통 호주에서 방 2개면요 85스퀘어미터에서 한 90스퀘어미터 정도 돼요. 뭐 한국으로 치면 한 25평 이상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에 540불이니까 괜찮잖아요. 이걸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집에 그림들 하나씩 보시면 돼요.
6월 6일부터 가능하네요. 지금 현재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나 보죠. 그죠? 네, 그리고 보통은 사주치를 본드, 보증금이라고 치니까 사주치면 이제 2160불이 되겠죠. 그리고 호주는 이 보증금을 2160불이라고 하는 이 보증금을요, 부동산이 소유하고 있거나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공정거래 뭐 위원회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는 그 주택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 돈을 홀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1년 계약을 하고 만약에 집을 1년 계약하고 비워줄 때 이 보증금을 다시 그 위원회로부터 이제 돌려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집에 뭐 두 번째 방에 문고리가 부셔져 가지고 부동산이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쭉 인스펙션을 해봤더니 야 브라이언 너가 문고리를 부셨으니까 이거 수리비로 200불을 달라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200불을 주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나는 그거 내가 부순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입주할 때부터 그게 상태가 안 좋았었다. 그래서 내가 부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이 페어 트레이딩에 요청을 합니다.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문고리를 부셔서 우리는 200불을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페어 트레이딩에서 다시 저한테 요청이 와요. 부동산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너가 거기에 동의하냐? 그럼 내가 동의한다 그러면 2160불에서 200불을 디덕트하고 저한테 이제 리펀을 이제 돌려주고요. 만약에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페어 트레이딩에서 이렇게 즉결 이제 판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 보증금은 절대 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니까 뭐 우리 렌트 하시는 엄마들이 나중에 저 돈을 뭐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집을 정말 엉망으로 해놓고 나온다든지 하면 부동산에서 페어 트레이딩에 요청을 해서 청소비 명목으로 다 제할 수 있죠. 자, 쭉 내려가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은 자, 체스우드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 정도 거리니까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지도에서 구글로 찌면 되잖아요. 구글로 이 집 주소랑 여기 지금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소와 그 체스우드 스테이션을 구글 맵에서 치면 나올 텐데 이 정도면 뭐 걸어가도 뭐 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정도 거리예요. 근데 여기 노란 선이 이제 큰 도로잖아요. 그래서 이 큰 도로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 그래서 아마 아까 렌트비가 아까 540불이었던가요? 예, 렌트비가 조금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집은 인스펙션 가시면요. 방이 이 도로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뒤쪽을 향하고 있는지 이 뒤쪽은 아주 그 조용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항상 인스펙션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볼까요? 여기에 이 집에서 체스우드 하이스쿨까지는 800m 그리고 체스우드 초등학교까지는 900m 이렇게 거리도 나옵니다. 다만 이게 그 캐치먼 에리어라고 나오는데 그 제가 밑에 링크 걸어 놓은 대로 그 호주 조규학의 핵심 포인트는 동네 선정이다라고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걸 보시면은 제가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 캐치먼 에리어에 꼭 살아야 그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시드니 멜번 같은 경우가 아주 그게 심하고요. 기타 도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이 캐치먼 에리어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제시한 거랑 공립교육청에서 제시한 그 캐치먼 에리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의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의 저희처럼 이런 조교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에게 캐치먼 에리어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좋고요. 뭐 realestate.com.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리스트 아까처럼 리스트 말고요. 인스펙션을 누르면 내가 인스펙션 할 수 있는 집들 그러니까 오늘이 제가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인스펙션 할 수 있는 집들이 쭉 이렇게 시간이 나오죠. 그럼 이 시간에 맞춰서 이 집 앞에 가 있으면 부동산
담당자가 와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 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세입자가 이미 나가고 비어있으면 입주가 조금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은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전 되면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시간이 쭉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 뭐 한 4, 5일 남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직 안 나오는 집들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체스우드 지역은 대략 렌트비가 중간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0 얼마가 됐죠. 675불이었던가요? 예, 그 정도가 중간 가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기타 지역보다는 좀 렌트비가 다소 조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675불 방 2개일 경우에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호주 조기유학, 시드니 동네 분석, 체스우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체스우드 하이스쿨부터 체스우드 초등학교를 거쳐서 스테이션까지 쭉 한번 보셨고요.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myschool.edu.au 사이트를 통해서 학교를 어떻게 살피는지를 보셨고, 그리고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렌트를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렌트를 하게 되는지 그 서치 과정을 저와 함께 이렇게 보셨는데요. 지금 그 스크린에 나가죠. 여러분들 또 궁금한 얘기가 있으시면요. 호주 유학 클럽 네이버에 저희 호주 유학 클럽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또 다양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클릭해 주시면 또 신바람 나게 제가 또 다른 동네, 시드니 지역의 다른 동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도시의 다른 동네들 하나하나 앞으로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